41번 다음 4부작 가상 다큐멘터리에 들어갈 장면으로 오는 것만을 보고서 모두 오는 것은 자 이것은 이제 해외의 여러 지역의 그 민족 운동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제1부에는 만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통 만주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서간도와 북간도 지역을 주로 말하는 것이고요. 지도로 보자면은 이제 이렇게 한반도가 있고 여기 민족의 영산인 백두산이 있으면 이게 숭앙하견입니다. 그 오른쪽 지역이 북간도가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왼쪽 지역이 서간도가 되겠습니다. 보통 간도라고 하면 북간도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쪽 러시아 쪽 이쪽 바다에 열어진 것은 이제 연해주라고 그러죠. 자,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하죠. 제1부 만주 쪽 명동학교 서전서술을 세우는 애국지사들. 자, 서간도하고 북간도를 한번 정리해 본다면 제일 먼저 이제 서간도 지역을 살펴보면은 신민의 의원들이 한일 병합 후 이쪽으로 집단 이주를 했습니다. 서간도 이제 그 삼원부라는 곳이 있죠. 예. 이쪽으로 집단 이주를 해서 자, 꼭 알아둘 것이 단체와 학교를 꼭 같이 알아두십니다. 단체로는 경학사. 예. 나중에 또 이게 이제 부민단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학교로는 신흥 강습소. 나중에 신흥 무관학교가 되죠. 그다음에 북간도 쪽은 뭐 용정이라든지 뭐 연길 뭐 이런 쪽이 되겠는데 이쪽에 이제 단체로는 대표적인 게 이제 뭐 간민회 같은 것 좀 알아두시고요. 또 하나는 뭐 이제 중광단 대종교인들이 집단 이주한 단체. 그다음에 학교로는 이상설이 세운 서전 서숙과 그다음에 김야견이 세운 명동학교 요 두 개를 꼭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이것은 맞는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연해주. 자, 연해주 지역 쪽은 시험 문제 단골이죠. 뭐 여기 있는 단체 뭐 대표적인 게 뭐 13도 의군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성명회라든지 또 뭐 권업회 그 다음에 대한 광복군 정부 군정 형태까지도 발전하게 되죠. 그 다음에 뭐 대한 국민의회 뭐 이런 것 등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 이 지역에 있던 우리 교민들이 1937년 중일 전쟁이 일어나자 소련은 이제 조선인들이 이제 그 일본인들과 내응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머나먼 수천 킬로 떨어진 중앙아시아 쪽으로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자, 여기서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홍범도 장군이 이제 이쪽 지역에서 중앙아시아 쪽으로 이주해서 결국 거기서 병사하셨죠. 예. 맞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제3부 미주. 자, 미주 쪽은 이제 꼭 알아둬야 할 단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한인 국민회하고 또 하나가 박용만이 하와이에서 설립한 대조선 독립 군단이라는 단체가 있죠. 자, 그래서 그런데 여기 3부에 보면 대한광복군 정부라고 되어 있어요. 이 대한광복군 정부는 연해주 쪽에 있었던 단체죠. 그러니까 틀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일본. 자, 일본에 1923년에 관동 대진이 일어났는데 억울하게 이 천재지변이 우리 조선인들하고 뭐 관련이 있다는 식으로 해서 무고하게 학살을 많이 당했습니다. 이거 맞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기억, 니은, 니을 4번이 되겠습니다. 42번 가를 시행한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뭐는 지세, 토지세죠. 부담을 공평히 하고 지적을 확실히 하여 그 소유권을 보호하고 그 매매를 양도를 어쩌고 간편 확실하게 어쩌고 돼 있어요. 그래서 조선총독부라고 돼 있죠. 그래서 토지를 조사하겠다는 것이에요. 바로 1910년대 실시됐던 토지조사 사업인데 그 목적은 무엇이냐? 식민 통치를 위한 재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식민 통치를 위한 재정 기반으로 가장 확실한 자원은 토지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는데 이 과정에서 미신고 토지들은 어떻게 되느냐? 조선총독부가 싹쓸이한 다음에 동양척식 기축해서 통해서 일본인에게 헐값에 불화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제는 토지주도 사업을 통해서 소유권이 확실한 지주편 손을 들어줘요. 그래서 식민지 지주제가 심화되고 오히려 대다수 농민들은 소장농인데 이 소장농은 과습적인 경작권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한부 계약제에 의해서 이제 늘 불안한 지위에 있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씩 그럼 나머지는 어디가 틀려 보도록 하죠. 지주들을 산업자본가로 전환시키려 하였다. 아니죠. 예, 틀린 내용이고 일본 국내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자, 이것은 산미 증식계획 1920년대에 실시한 정책이죠. 일본의 식량 문제를 한반도에서 식량 증산을 통해 해결하려고 했었죠. 예. 그렇지만 문제는 목표량엔 도달하지 못하고 그렇지만 계획된 반출량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식량 사정이 급속도로 악화되었고요. 공업용 원료를 원활히 수급하기 시행하였다. 1940년대에 일제가 전쟁으로 나가서 병참 기지화 정책을 실시하는 가운데서 공업용 원료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그 섬유와 관련된 것이죠. 그래서 남쪽에는 면화를 기르고 북쪽에는 양을 키우는 남면 부강 정책을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소작 관계를 법제화하여 농촌 사회를 안정시키려 했다. 예. 소작 관계가 법제화된 게 아니죠. 예. 소작농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작권,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경작권을 인정받지 못해서 기한부 계약제로 불안한 지위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틀린 내용입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3번 다음은 일제가 제정한 법령의 일부이다.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3개월 이하 징역들은 구류에 처해야 할 저거 태형에 처할 수 있다. 태형은 직결관세에서 자 조선 태형령이죠. 매질을 가하는 야만적인 형벌 1910년대 일제 무단 통치 대표적인 악법이죠. 예. 조선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이때 시행이 돼서 1920년에 폐지됐죠. 자 국채를 변역 여기서 일제 국채는 천황제죠. 그 다음에 사유재산제도를 부인 그럼 이건 사위주의가 되겠죠. 이런 자들을 처벌하는 법 바로 1925년에 제정이 된 치안유지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하죠. 가는 문화통치 1920년대 아니죠. 틀린 내용이고 가는 사상 전향을 강요하게 제정이 되었다. 그렇죠. 이 사회주의 이렇게 전향하지 않으면은 처벌받는다는 것이죠. 예. 아 죄송합니다. 그게 이제 그 나에 해당하는 것이죠. 가가 아니라 틀린 내용이고 그 다음에 나는 정식 재판 없이 직결 처분이 가능하다. 자 여기 보면은 여기 직결관서가 나오죠. 1910년대 무단 통치에는 직결 처분에 관한 예가 있어가지고 법원의 판결에 따른 그런 처벌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헌병 경찰이 형벌을 부과할 수 있어요. 그 자리에서 매질을 또 가할 수도 있겠죠. 예, 이거는 가해에 해당이 되겠죠. 무단 통치 시기. 나는 3.1운동 참여자를 처벌하게 제정했다. 이게 1925년이에요. 3.1운동은 1919년이죠. 관련이 없고 이 법에 의해서 이제 적용이 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조선 공산당과 관련된 처벌 사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있었던 60만세라든지 대부분의 민족운동을 다 치안유지법에 의해서 처벌이 되었습니다. 나는 한국인에게만 적용이 됐다. 요거는 맞지만 조선 태형령은 맞지만 치안유지법은 본국가 식민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틀린 내용이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죄송합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예, 가는 문화통치 시기에 폐지되었다. 예, 1912년에 제정이 돼서 1920년에 폐지가 되었다. 예, 제가 체크를 해놓고도 제가 잘못 말했는데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4번 가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조선인의 대중적 운동의 목표는 저거 되어 있는데 민족운동과 우파와 계급운동 이거 좌파죠. 이들이 동지적 협동으로 병립병진할 것이다. 바로
민족유일당 운동이죠. 민족협동전선.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신간회가 되겠죠. 좌우합작단체. 1927년에 결성해서 1931년까지 존속을 했습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60만세 운동을 주도했다. 이건 1926년에 있었죠. 관련 없고 60만세 운동을 주도한 것은 학생들도 있고 이제 사회주의 쪽도 있고 뭐 종교계 쪽은 천도교 등등등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민족협동전선하고 관련이 있긴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조직적으로 이제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신간회가 됩니다. 비밀 지하 조직. 신간회는 공개적인 정식 단체예요. 예. 틀린 내용이고 신간회는 제대로 된 조직입니다. 각 군과 해까지 지혜 조직을 확장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농민과 노동단자 단체 연합조직. 자, 이것은 조선 노농 동맹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1924년에 결성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조선 농민동맹, 노동동맹 이렇게 둘로 1927년에 이제 분화가 되죠. 그 다음에 의열단, 한국독립당 등의 단체들이 모여 결성하였다. 이것도 이제 민족유일당 운동의 일환이긴 하지만 신간회와는 좀 다른 바로 조선 민족혁명당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중국 난징에서 결성이 된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5번. 다음 법령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부는 다음에 의하여 농지를 매수한다. 농지 이렇게 돼 있어요. 삼정보. 그렇다면 이것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위에 실시가 된 농지 개혁이 되겠습니다. 자, 농지 개혁은 법 제정은 1949년 6월에 제정이 되고 실시는 1950년 3월부터 시작을 해서 대략 한 1957년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에 6.25 전쟁이 있었던 것이에요. 자, 농지개혁의 목적은 바로 경자유전입니다. 농사짓는 땅에 땅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대다수 농민들이 이제 소작농인 것을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삼정보를 상한선으로 해서 그 이상의 토지는 정부가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농민들에게 분배를 하게 됩니다. 유상 매입, 유상 분배가 됩니다. 그래서 지주들로부터는 어떻게 했냐? 유상 매입의 대가로 지가증권을 줬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지가증권인데 증권이라는 것은 위기 시에는 휴지 조각이 되는 것이죠. 현찰이 아니기 때문에 그 돈보다도 뭐 실물이 더 좋긴 하겠죠. 그래서 6.25 전쟁이 바로 일어나니까 뭐 휴지 조각 돼버리죠. 예. 그리고 유상 분배라는 것은 이제 분배받은 농민들은 한 해 생산 물의 150%를 잡았을 때 그것을 5년간 이제 30%씩 해서 매년 그래서 35, 15, 150%로 해서 이제 갚아 나가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바로 1번이네. 미 군정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죠. 틀렸고 전통적인 지주소적 관계 붕괴되었죠. 유상 매입, 유상 분배 맞고요. 법령 이후 자작, 자기 땅을 자기가 경작하는 것이죠. 비율이 늘어났겠죠. 지주들에게 지가증권 교부 만든 내용이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6번. 다음은 대한민국 헌법의 개정을 내용을 정리한 페이지다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차 개헌 발췌 개헌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핵심 내용은 이제 대통령을 이제 그 제헌헌법에서는 국회에서 간섭을 보는데 대통령 직선제로 바꾸고 그 다음에 양원제를 야당 측의 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양원이 이제 두 개인데 참의원과 민의원인데 참의원은 시행되지 못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차 개헌이 1954년 이른바 4.4.5.2 개헌이 있죠. 4.4.5.2 개헌은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뭐 이승만 대통령이 되겠죠. 연임 제한을 이제 풀어버린 것이죠. 그 다음에 3차 개헌은 4.19 혁명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승만 자유당 정권이 붕괴한 다음에 이제 허정 과도 내각 정부에서 이제 내각 책임제 헌법이 이제 실시가 되고요. 양원제, 참의원과 민의원 다 열리게 되었습니다. 6차 개헌은 박정희 정부 때가 되고요. 대통령 3선 허용했죠. 그 다음에 7차 개헌은 1972년 역시 박정희 정부인데 유신헌법이 되겠죠. 대통령 간선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6년에다가 연임 제한이 당연히 없죠. 9차 개헌은 이제 6월 민주항쟁에 대한 결과물이죠. 다시 대통령직 선제로 돌아가게 되었고요. 5년 단위 현행 헌법이 되겠죠.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가 1차 개헌, 발췌 개헌, 대통령 직선제 채택 맞죠? 나 3차 개헌, 4.19 혁명 직후 허정 과도 정부에 추기된 거 맞죠? 6차 개헌, 7.4 남북 공동명령 계기로 있다. 이거는 7.4 남북 공동명령은 1972년이에요. 이거 1969년이죠. 예, 틀린 내용이죠. 7.4 남북 공동명령을 계기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그것은 7차 개헌, 유신헌법이 됩니다. 10월 달에 바로 전격 단행되었죠. 그 다음에 대통령 간선제인데 어디서 뽑느냐?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단체를 통해서 선출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제 8차 개헌 때는 50헌법이라고 하는데 차이점이 대통령 선거인단이에요. 역시 간선제지만 명칭이 좀 다르고요. 그 다음에 7년 단임이라는 것도 좀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6월 민주항쟁 결과 대통령 직선제 맞는 내용이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7번. 가나는 우리 민족 문제를 논의한 국제회의 결정사항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자 1번 거로부터 1914년 어쩌고저쩌고 쭉 나오다. 자 조선인민의 노예 상태에 유의하여 적당한 시기에 한국을 자주하는 것을 결의한다. 바로 1943년 11월에 있었던 카이로 회담에서 한국의 독립을 최초로 약속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위원회 역할은 정식으로 하죠. 이제 미소 공동위원회 되는데 어쩌고저쩌고 돼 있고 미소 공동위원회는 미영 중소 4개국 정부가 최고 5개년 기간의 4개국 통치협정 이게 신탁 통치 조항이죠. 바로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1945년 12월에 있었죠.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가, 우리나라의 독립을 최초로 보장했다. 맞는 내용이죠. 가, 38도선이 확정이 되어 남북 분단이 계기가 됐다. 아니죠. 이 당시는 38도선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아직 뭐 일본이 패망한 것도 아니고 38도선이 확정이 된 것은 언제냐면은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폭이 떨어지고 8월 9일에는 이제 나가사키에 떨어집니다. 이때 이제 소련이 빨리 한반도로 진출하기 위해서 8월 9일 바로 일본을 공격하게 됩니다. 만주와 한반도 전역을 바로 밀고 들어오는 것이죠. 다급한 미국은 결국 소련에 대해서 이제 분할 점령을 이제 제안하게 되는데 대략 8월 10일에서 11일 요 사이 이때 38도선을 제시를 했었는데 소련이 응함으로써 이것이 확정이 된 것이죠. 틀린 내용이고 신탁 통치를 둘러싸고 모스크바 한국회상회의 이후에 좌우 대립이 극심해졌죠. 유엔 감시하의 남북한 총선거 실시를 결정한 것은 여기 나온 미소 공동회의랑 다 결렬이 된 다음에 이 문제는 유엔으로 미국에서 상정이 되고 1947년 11월 유엔 총회에서 결정이 된 것입니다. 유엔 감시하에 남북한 인구비례한 남북 총선거인데 북한과 소련이 이를 거부하자 1948년 2월에는 그렇다면 남한 단독 총선으로 유엔 소총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틀린 내용이 되겠죠. 정답은 기억 디귿 2번이 되겠습니다. 48번. 다음 우표들을 발행한 정부에서 일어난 사실을 옳은 것은 자, 100억 불 수출 기념 1977년. 그 다음에 이산가족 적기 남북 적시대 등 기념
이게 이제 1971년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결국 요거를 기원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7.4 남북공동성명으로 이어지죠. 서울 부산 간 고속도로 경부 고속국도죠. 1970년에 완공이 됐죠. 68년에 시작을 해서 1974년 8월 15일 날 서울 지하철 개통기죠. 이게 다 박정희 정부 때죠. 예. 자, 옳은 거. 정답은 바로 1번입니다. 광주 대단지 사건이 1971년에 있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광주는 전라도에 있는 광주가 아니라 바로 경기도 광주인데 여기 엄밀히 말하면 이제 지금 광주시하고는 좀 다른 이제 여기 광주에서 이제 바로 성남시가 갈라진 게 바로 성남 지역을 말합니다. 이 도시화 과정에서 도시 빈민들이 뭐 청계천이라든지 뭐 달동네 이런 데 사는데 그 빈민들을 이제 정비 차원에서 이제 전부 도시 외곽으로 이제 집단 이제 거의 뭐 강제 이주시다시피 해서 이제 몰아가게 됩니다. 근데 정주 여건을 마련하지 않고 여기다 몰아나니까 이제 불만이 폭발한 것이죠. 예. 바로 이러한 산업화 도시화 정책 박정희 정권이 이제 힘을 기는 여기에 생긴 바로 그런 비극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폭동이 일어난 것이죠. 그다음에 우루과이 라운드가 체결이 되었다. 이게 이제 1994년 농수산물 그 개방과 관련된 것이죠. 이거는 이제 김영삼 정권 때 있었던 일이고요. 4.13 호원 조치를 선언하였다. 이건 1987년 전두환 정부와 관련돼 있죠. 당시 아까 나왔던 이제 8차 개헌 이제 내용인 대통령 간선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죠. 당시 야당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이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했는데도 결국 6월 민주항쟁을 자극시키게 되죠. 3저 호황 역시 전두환 정부 때죠. 세 가지가 낮았습니다. 저달러, 저금리, 저유가. 그 다음에 미국의 원재에 힘입어 300산업이 발달한 것은 이제 이승만 정부가 되겠죠. 1950년대에 이제 그 소비재와 관련이 돼 있는 먹고 입고와 관련되어 있는 뭐 제분, 그 다음에 뭐 저기 면직, 면직물, 그 다음에 제당 뭐 이런 거와 관련된 것이죠. 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9번 가나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운동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서 옳은 것은 1907년 국채보상운동이 있죠. 대한제국이 일제의 빈 빚을 국민의 성공으로 갚자. 1997년 외환부조 이거 바로 이제 그 이른바 그 뭐 금모으기 운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외환이 부족하니까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금을 확보하자는 그런 운동이 되겠죠. 자, 국채보상운동 가는 국채보상기성회를 중심으로 전개되었죠. 예, 처음 시작은 이제 그 서상동 김강자가 있던 대구 광문사에서 시작을 했지만 전국적 조직으로 이제 국채보상기성회가 있었고 또한 당시 거의 모든 민족 언론들이 다 참여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뭐 대한매일신보 등이 있죠. 예. 근데 여기 보면 독립신문에 적용. 독립신문은 1896년 4월에 창간이 있어 1899년까지 존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없어진 것이죠. 틀린 내용이고 나는 IMF 금융관리체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전개된 거 맞죠? 가나는 전국에서 각계각층이 참여한 그러한 운동이었죠. 범민족적인.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50번 다음 선언을 발표한 정부의 정책으로 는 것은 남과 북은 어쩌고저쩌고 되는데 자 핵심 포인트 남과 북은 통일을 해서 남측의 연합 제한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 제한 이 말 나오면 자 통일한 남북 간에 합의된 문서 세 가지가 있죠. 7.4 남북 기본합의서 그 다음에 6.15 공동선언이 있는데 바로 6.15 공동선언이라는 내용입니다. 7.4는 자주평화 민족의 대단결 남북 기본합의서는 뭐 화해 협력 어쩌고저쩌고 뭐 잠정적이고 특수한 관계 뭐 이상한 소리가 많이 나올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이 정부는 김대중 정부가 되겠고 적극적인 대북 포용 정책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6.15 공동선언의 후속 조치에 어떤 것이 있느냐 꼭 알아야 되죠. 개성공단 건설, 이산가족 상봉,
그 다음에 남북 철도 연결 사업 대표적인 게 이제 경의선 연결이 있죠. 예, 등등등등 이것이 있고 민간 차원에서는 현대를 중심으로 해서 금강산 해로 관광부터 시작하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남북 철도 연결 사업, 뭐 경의선, 뭐 동해선도 있기도 하고요. 자, 남북 학생회담을 추진했다. 이건 이제 그 장면 정부, 4.19 혁명 직후 단명했던 장면 정부 때 급진적인 통일 방식이 많아요. 그래서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등등등 학생들이 막 추진할 정도까지. 선건설 후 통일. 여기서 선건설에는 경제를 먼저 발전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나가자. 이게 박정희 정부가 되고요. 박정희 정부는 이제 1960년대는 이제 건설에 맥진을 했고 70년대라서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니까 이제 대화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7.4 남북공동까지 이어지게 되죠. 북진 통일 과도 이건 뭐 이승만 정부의 트레이드마크죠. 네. 민족화합 민주통일 방안. 이건 1982년 전두환 정부가 이제 그 제안한 것인데요. 그 내용은 이제 뭐 남북이 뭐 우리 통일 방식은 그래요. 남북이 서로 이제 만나서 대화를 하고 통일에 관한 법안을 만들고 남북한 선거 투표를 통해서 이걸 확정지어서 뭐 통일정부를 수립하자는 것인데 북한한테는 뭐 씨알도 안 먹히죠. 예.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을 통하여서 제 11회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고급편 해설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